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부장 김근영입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달하는 마인드포스트 뉴스 인사이트.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훈입니다. 네, 어, 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마인드포스트 단독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이죠.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당시 42살인 안인득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또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주 방화 사건이라고도 알려진 이 사건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64세 노모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장님, 일단 이 소송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추려 주시죠. 네, 안인덕 사건이라고도 하고 진주 방화 사건이라고도 하죠. 지난 2019년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갖고 있는 40대 안인덕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2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입니다. 이때 10대 딸과 60대 노모가 안인덕에 의해 사망했는데요. 그 딸의 아버지이면서 그 노모의 아들인 이분이 이번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보성 씨인데요. 마인드포스트가 최근 단독으로 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금 씨는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에 대해 안인덕이 괘씸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소중한 한 가정을 일거에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가지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이번 소송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신장애인 범죄에 의해 발생한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가혹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정신장애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역으로 비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건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우선 딸과 어머니를 잃은 이 금보승 씨가 지난달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를 찾아 소송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사연을 알게 되면서 이 소송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예, 그 안인득 사건에서 그 피해를 입은 다른 유가족들도 이 소송에 참여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만일 혼자 소송하는 것이라면 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금보승 씨는 일단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자신이 우선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모금 운동을 통해서 금 씨의 소송 비용 마련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네네. 조만간 변호사 선임도 마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이게 소송이 이게 좀 희망이 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금지가 그러시던가요? 예, 이번 손해배상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보성 씨는 이 소송을 피할 경우에 그 이유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소를 해도, 패소할 경우 항소를 해도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금 씨는 진주 방화 사건, 안인덕 사건의 그 충격으로 인해 갖고 현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건 이후에 그 이분이 또 그 아무 일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셨다고 하던데 특히 좀 어떤 상처가 좀 남았다고 하시던가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부분이 현재 금시에는 정신과약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길거리에서 딸의 나이대죠. 10대 그 소녀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이렇게 속으로 울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네, 정신장애 사건이 또 사건을 낳고 또 다른 사건을 낳고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불행한 사건의 이 고리가 좀 빨리 해소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금씨는 지금 그 당장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요? 좀 빚을 많이 졌다고 좀 듣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시는 현재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방화 사건 이후 금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복용하면 오후 시간에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이분이 그 안인득 씨를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용서를 한다고 하시던가요? 근데 제가 인터뷰 말미에 지나가듯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군보성 씨의 심정은 용서하지 못한다였습니다. 물론 사건 피해자인 금 씨에게 용서라고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피해를 입어보지 않았고 용서 또한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 국장님, 이분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음, 안인덕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인 금보성 씨를 보면서 저는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안인덕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용 자원들을 이용해 심리적 도움을 받았다면 이 사건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어, 안인덕을 악마화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두라고 하는 형식의 기사들이 안인덕 사건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걸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 스스로 또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